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죠? 예, 아닙니다. 네. 예,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예, 예. 우리. 그래서 또 자료를 주신 만큼 또 많이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행정감사를 전체로 보면서요. 이제 1년 동안에 어쨌든 간에 그 결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한 들여다보는 시간이잖아요. 사업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는데 그 원칙과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행정감사 특히 기획예산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예, 51페이지에 55페이지. 있어요. 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에 보니까요, 이제 주신 거에 보니까 제한 현황이랑 반영률을 제가 이제 자료를 또 따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23년에는 67건 해가지고 반영이 33건. 그래서 한 이제 10억 정도? 예, 작년에 반영률 49%에서 그렇게 하셨고 24년에는 이제 77건 해가지고요. 77건 받아서 반영이 27건. 그 다음에 예산도 한 11억 정도. 근데 이제 반영률은 3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반영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그리고 77건이나 접수를 했는데 오히려 23년에는 67건에서 33건 접수했는데도 더 많이 채택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 반영이 더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은 그 시사업과 읍면동 특별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업 부분을 하고요. 읍면동 특별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러나 지역 현안이나 소규모 사업들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지금 다년간 운영은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소규모 사업을 정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 방향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들어온 부분은 그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설과로 전부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으로 정리되도록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주민 참여 예산은 다 들어옵니다만 과거에는 시사업 15억 주민 읍면동 특별사업 15억이고 30억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굉장히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억으로 기준을 맞추고 거기서 순위를 정해 주십사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5년에는 30억 예산 책정된 거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시정책이랑 읍면동이랑 해서 15억, 15억 해서 3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말씀하시는 건 그 주민 참여 예산을 접수를 받았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가 뭘 위해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약간 제외 대상의 사업이 많았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는데 이게 우리 시는 언제부터 했죠? 우리 시는 2008년? 예, 이거 2008년부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교육이 좀 덜 됐거나 어쨌든 간에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아직까지도 자리 잡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홍보가 뭐 부족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후두둑 떨어지거나 여기에서 채택되지 못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은 사전 컨설팅 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서 이런 반영률을 좀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을 다시 볼게요. 임원 간담회 2차례 하셨고 교육 1회 하셨고 예산학교 1회 했고 분과위원회 1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 접수 받고 심사한 게 그 운영 현황이에요. 근데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는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잖아요. 그럼 예산 과정은 사실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있고 결산까지 하고 그다음에 환류까지가 예산의 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산의 전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신 게 예산의 전 과정을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그 저희들이 예산 그 지침을
이제 2, 3월에 보내고 3월에서 5월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실제로 이장 회의 때 그 면장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실시하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과정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네. 사전 접수를 받고 막 하는 것들은 다 그 네. 과정을 거치죠. 근데 네. 저는 모니터링 같이 이 아. 결산에 대해서도 같이 결산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류 과정까지 모니터링하면서 환류 과정까지를 네. 어떻게 우리 시스템 안에 담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아, 그거는 담고 있습니까? 아니, 환류 네, 주신 자료에 없습니다. 실장님 찾아보셔도 없어요. 네. 근데 24년도 초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신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보면은요, 계획에 예산학교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신다고 해 있고요. 네. 사업 제안자 등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제도 강화하고 평가하고 환류 체계까지 하신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민계층 참여를 유도한다는 그런 개선 과제들이 돼 있으세요. 근데 개선 과제를 올 초에 계획을 잡으셨으면서도 다시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매번 개선 과제는 또 올라오실 텐데,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하시고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반영되는 거는 좀 아직 미흡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그렇게 전 과정으로 사실 예산의 한 부분만 담았다가 예산의 전 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취지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돼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좋겠다,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 참조를 하면은요, 이렇게 분과별로 사업을 구체하고 난 다음에요, 온라인 투표 통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사업 선정도 해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요. SNS에서 이제 다 공개합니다. 아파트 이렇게 별로 공개다, 홍보도 홈페이지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 이후에는요, 평가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우수 제안자도, 그리고 발전 유공자, 이래서 공무원이나 제안자들, 시민들까지 포상하는 과정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뭐 안산시도요, 이것들이 주민 제안 사업뿐만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 방식으로 검토하거나 조정 방식을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해서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총회,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실제 예산들을 반영하고요. 우리도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이미 사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그래도 전 환류 과정까지 전체 예산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어요.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목록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시 정책 사업이 있고 읍면동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도록 안 하려고 조금 많이 떨어졌다. 근데 여전히 꽃길, 뭐 담당 교체, 뭐 어떤 그다음에 센터 뭐 방수공사, 승강장 교체, 제설함 설치, 이런 게 이제 주민 수건 사업하고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국민 제한 사업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25년도 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계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분과위원장하고 분과위원들이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애당초 들어온 사업들이 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현안 해결형 사업 운영들을 이제 권장하고 있어요. 이 현안 해결이 이제 좀 생각하기마다 다 다름일 텐데, 우리도 또 23년 주민참여 예산 반영 실적 미달성으로 나왔고요. 그 원인을 과에서 얘기하시기에 시단위 사업 발굴의 부재, 그리고 읍면동 특성화 사업 위주의 예산 반영에 따른 실적 미달로 그 사유를 얘기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문제점이 뭔지도 아시고, 이거의 방향성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업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어떻게 이해시키고
예, 접수받은 사업을 봐도 똑같은 문제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 개선을 해야 되고요. 시민들한테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다 하는 교육 개선 필요하고요. 네. 컨설팅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기 토론 같은 것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수기를 그러니까 단순히 그 회의 한 번을 통해서 예산을 딱 정하고 사업을 정하고 이거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 검토들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돼 있는 시간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준비 계획을 보면 운영 계획을 보면 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치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갖는 것은 맞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셔서 이제 광명시나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이제 구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주시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요. 남자 대비해서 여성이 22.6%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대를 보잖아요. 20대 1명, 30대 1명, 40대 6명, 50대가 20명, 60대가 40명, 70대가 7명. 다양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보입니다. 네네. 청소년이나 20, 30대들은 거의 없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행안부에서 어떤 권고 사항을 보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현안들이 반영하려면은요 성별이나 연령별이나 네.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위원회 구성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다 알고 40% 계시죠? 이상을 네.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실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위원회 대해서 성격에 따라서 예. 거기에 대한 그 전문가가 좀 부재를 한달지 이런 부분은 예. 있는데요. 최대한 40%까지는 어렵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비율을 성비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참여를 좀 유도를 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인력들에 대해서 인프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문가. 네. 근데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로 어떤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기 토론을 하고 이것들의 사업들을 어떻게 조금 사례들을 검토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나주시가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은 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네.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어쨌든 간에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이제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는 방법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향상에 다양한 계층들의 얘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또 개선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정책 연구 용역. 우리 시장님하고도 많이 나눴고요. 이제 우리 또 예산팀장님이나 다양한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정리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용역이 우리 지금 나주시 정책 연구 용역만 얘기합니다. 정책 제안과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시책 개발이나 사업 추진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업들이 많이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역도 제가 이제 조금 따로따로 이제 집어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제 사실은 행감에서도 제가 그 관광과 행감을 했을 때 이제 나주 비축제 얘기하고 하면서 대표 축제 용역을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용역이 제안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 용역이 무용하다 도대체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용역을 이제 제가 조금 다 살펴봤습니다. 용역을 또 그 올리는 그 프리즘 거기도 이제 다 살펴보고 우리 홈페이지도 다 이제 살펴봤는데요.
여성 경제 사회 활성화 연구 용역들을 보면은요. 활용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취창업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 훈련 과정에서 세부 계획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제 활용 결과를 올려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제가 이제 과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 경제인 연합회를 서로 맞지 않으려고 예, 부서 간에 핑퐁을 6개월 이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에서 제안한 여성 센터 마련은요, 전임자하고 얘기했는데도 조직 개편되고 난 다음에 예, 모르는 일이어서 다시 검토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여성 정책 사업, 예, 공모 사업이 새로운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또 친화 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들이 전혀 저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려인 이주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도 살펴봤어요. 용역 보고서를 좀 뒤져봤더니 이제 거기에 우리 나주시에는 고려인 동포가 15명 있더라고요. 근데 이주마을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의 반 이상이 인구나 직업 등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사회통계더라고요. 사회통계 같은 거. 그리고 통상적인 이주민 지원에 대한 내용, 뭐 우리 시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한 걸 봤더니 제안이라고는 우리 시에 제안한 게 재외동포 지원센터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나주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라. 뭐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내놨더라고요. 추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민 정책팀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요, 거기에 사례를 보니까 광주의 인근 월곡동에 네. 되게 잘 돼 있는 사례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거기서 여기가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타 지역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나? 예, 이걸 용역으로 왜 맡겼지 싶더라고요. 그냥 나주에 고려에 대한 역사적 연결고리 사실 하나만으로 이걸 덜컥 맡긴 건 아닌가. 예, 이거 용역 이게 왜 했나 싶은 용역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 예, 인구 정책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 방법을 강구하다가 예. 이제 고려가 관련이 있어서 이제 네, 한 그러면 것 어느 같은데 정도 여러 가지 기본적 조사는 해야죠. 저희가 네네. 고려인이 15명인데 우리가 해외 동포 센터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몇 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이제 용역 하나 예를 들면요. 시큐리티 파크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23년 11월에 용역 끝내놓고서는요. 왜 안 하셨냐 했더니 관련 기관들이 비협조적이라 사업을 시작을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또 사업명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해보겠다. 그 용역을 가지고. 근데 24년에 그 공모 사업이 없대요. 그래서 25년에 생길지도 모르는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국가 이제 보안 관련한 기관 얘기인 거잖아요. 이걸 지방에다 줄 리가 있냐. 근데 당신도 이제 애당초 이걸 추진 가능했나? 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중한 검토 없이 그럼 용역 전체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 예, 명확한 방향 없이 시작한 건 아닌가? 예, 예. 이렇게 묵힐 용역을 뭐하러 하셨나? 예,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행안부에서 22년에 정책 연구 과제 추진 사항을 보면은요. 연구 범위를 특정해서 광범위한 연구 과제를 지향하고요. 내실 있는 결과물 산출이 가능하도록 연구 범위를 구체화하라고 되어 있고요. 정책에 대한 평가 또는 정책 반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 결과 또한 연구 종료 6개월 이내에 정책에 되도록 활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거 지키고 있나요? 이대로? 예, 그 뭐 정책 평가랄지 그 결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기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기 그쪽 올릴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계속 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을 과연 정책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검토를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핸들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것뿐 아닙니다. 네. 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에 연구 용역 결과와 예. 예, 결과 평가제, 그때 평가 결과랑 활용 결과 보고서를 예. 예, 혹시 제대로 공개하고 계세요? 그 시 홈페이지에 결과는 올리고 있습니다만 22년부터 활용, 지금까지 해서요 65건밖에 없는데 우리 정책 연구 용역이 65건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잘 네. 챙기겠습니다.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연구 용역했는데 아예 홈페이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나주 차문화 컨텐츠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은 연구 결과 보고서도 없고, 예, 평가 결과서도 없고, 활용 결과 보고서만 있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요거 검토하셔서 네, 네. 제대로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에 이제 뭐 행정 그 뭐지 정책 행안부 뭐 규정은 둘째치고요. 나주시 정책 연구 용역 조례 제 17조에 보면은요, 정책 연구 용역 결과 공개가 돼 있어요. 과제 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서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뭡니까? 프리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제대로 네. 올려져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용역 결과에 활용해 보면은요, 과제 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그리고 시스템에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규정과 조례에 따라주고 있지 않아요. 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평가 결과서도 예, 지키고 있지 않아요. 15조에 보면은요, 이 연구 결과의 평가를 과제 담당관은요, 용역 결과를요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한 명을 평가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이거 맞습니다. 제대로 하고 계세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예, 환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용역을 보잖아요. 평가위원이 담당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과제 담당관이에요. 아니 그럼 내부 자기 자체들이 용역 주고 평가까지 한다 그러면 잘 됐다 그러지 이 평가를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제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례에 15조에 연구 결과 평가를 보잖아요. 2항에 평가 전문위원과 과제 담당관은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3항은요,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서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번위 이내에서 뭐 우대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회에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출한 적 있으세요? 조례 지키지 않고 계세요. 네. 그리고 심지어 위원회는요, 6번 중에 3명은 서면 심의세요. 3번은. 서면 심의로 이런 게 제대로 될까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되려 이거를 시행한 정책 연구 용역의 추진 과정이랑 결과 공개랑 활용 상황 등에 대해서 의회 상임위원회까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예, 이것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환류 작용이 없잖아요. 작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부실하거나 잘못된 정책, 사업의 잘못된 정책의 사업 추진의 근거가 돼도요, 이거를 확인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없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지키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연구개발 과제를요 이제 외부에 다 맡기시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용역을 맡기면 용역 시간들을 보면은 2달, 3달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 발주 결과에 따라서 예, 사업이 지체되는 시간들도 늘어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사업에 반영되지도 않아요. 이러면 예산 낭비에 사업 지체까지 예, 이중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은요, 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할 때는요, 사전 검토를 하고요, 문제 해결 방법들을 먼저 찾아내고 꼭 필요한 정책 연구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하신 네. 조례가 사실은 조례를 제가 지금 이렇게 왜 시행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물론 현실에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건 최대한 그것들을 방지하고자 조례에서 다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대한 예, 조례에 대해서 준수해 주시고요. 그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고 목적과 활용성 그리고 중복성 등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정확하게 이것들을 다 기재하셔서 재정의 효율성들 높이시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제가 다른 것들도 하지만요. 먼저 공모 사업이랑
예, 지방재정투자심사 좀 얘기를 할게요. 조건부 승인이 좀 많았어요. 오늘 자료를 주셔가지고 자료를 지금 바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매칭을 다 못 해봤는데요. 조건부 승인에 이제 대부분이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기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 규칙에 2조에 보면은요. 투자 심사가 장기 지역 계획 및 지방 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예측하지 못하거나 시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제 차기에 반영을 할 수는 있게는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원칙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최대한 예산 전에 이제 태우려고 우리가 하는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먼저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십니까? 이제 사업 성격별로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그 전년도 한 11월 정도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다 그 사업별로 태우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간혹 하다가 그 안 태운 사업에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간혹이라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조건부가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공모 사업도 조건부로 태워서 하고 보면은요.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봤지만은 이제 모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는데 담당자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앞으로 가서 뭘 할 건지 전혀 없이 어디서 제안을 해주니까 이거 하나 그냥 잡아야겠다 해서 조금 저희가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공모 사업들을 보고 저희가 심사를 가다 보면은요. 전혀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고 이것들이 그럼 거기에는 사실은 공모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모 사업을 했을 때 돈도 돈이지만 운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모 사업 그 들어가는 비용 외에 시가 계속해서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없이 공모 사업을 하실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다 그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다 담지 않습니까? 이게 꼭 담지 않아도 물론 필요한데 급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원칙은 재정의 중기, 투명성과 재정의 맞습니다.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 담습니다. 네. 그럼 원칙을 최대한 전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 지방 교부세 점점 줄어든다고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만 한다. 그러는데 그게 되게 맞는 말이지만 되게 저희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시가 하고 싶은 거는 필요한 사업으로 다 진행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검토 없이 진행하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생각의 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물론 제가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 교부세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저희 재정 자주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립도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의 선택과 집중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공모 사업 또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성공 가능성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면밀히 살펴서요. 효과적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서 이거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거 공모 한번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 몇 달 또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나 인력 낭비 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국비를 해서 좋죠. 근데 50대 50인 거 거의 없잖아요. 100% 사업만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비가 나중에 꼭 태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 그래도 나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공모로 태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획예산실에서 이것들을 어쨌든 컨트롤 하시잖아요. 네.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갖고 오게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하고 이제 시책일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번에 시책일몰 8개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행감에서 3번째입니다. 제가 22년 행감에서는요. 조례상에 있는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서 왜 안 하는지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이제 요구를 했고요. 23년에 몇 페이지 잠깐만. 시책일몰 아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요 책자 아니고요. 주신 자료와 이제 내용들에서 하는데요.
23년에는 이제 일몰에 대해서 부서 간에 제출을 했는데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부서에 의존해서 예, 기준 없이 일몰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째 세 번째로 얘기하는데요. 신규 사업은 65개가 이제 늘어났어요. 근데 일몰은 이제 8개만 됐어요. 예, 그럼 나머지는 사업들이 다 누적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는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8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도 사업 폐지된 부분이 한 30건 정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각 부서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일몰은 실질적으로 일찍 시작해서 8월에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협의회는 그 이후에 최종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 폐지가 한 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태워가면 실상은 그 일몰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그 지금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속 저희들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담당자 컨트롤을 입장에서는 그게 좀 하셨는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어렵기는 한데요. 네네. 이번에도 그래서- 보면은요. 예. 시민봉사과가 이제 시민민원 배심제를 예, 배심원제 예, 이제 상반기에 일몰 대상으로 사업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시책 일몰 사업 제출하라고 할 때는 이제 본인 담당 과에서 누락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기 실책 일몰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업을 안 하셨으니까 사업 내용이 없어요. 예, 근데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셨다면 사실은 적어도 상반기 대상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이제 한번 해주셨어야죠. 왜 이거를 상반기에는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사업 제출하라 그랬더니 왜 안 올렸냐.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물론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예, 체크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가 일몰 사업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란 말이죠. 예. 그거는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재작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왜 그러면 이제 시티일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나눴단 말입니다. 네네. 작년 행감 처리 결과에는 이제 시책일몰 90페이지에 보면은 뭐 익명 창구 운영하고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개선에 힘쓰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시책일몰 운영 결과서를 지금 이제 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검토 대상에 현안 사업이나 공약이나 시장 지시사항 등 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포함돼서 일몰이 어려웠다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필수 의무 사업, 사실은 성과가 없더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주민을 위한 의무 사업을 제외하면 예, 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이 성과가 미흡했다. 제외하고도 그러면 꼭 필요한데 성과가 미흡해? 그럼 숫자가 애당초 적은 거 빼고는 현안 사업의 접근 방법이 좀 뭔가 잘못됐거나 사업이 아니면은 뭔가 불필요하거나 예, 예를 들어 공약도 공약이라고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공약이거나 성과가 안 났으면 뭐 그런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한 다음에 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시장 공약 사항이니까 손을 안 대고 이거는 꼭 뭐 아니니까 안 되고 근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검토는 해보시나요? 과에다가 담당 부서에다 얘기는 해보셨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성과가 안 나. 예, 예. 그 부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어서 제가 다 없애자는 말은 아니에요. 예, 물론 맞습니다. 꼭 필요한 거 예, 있잖아요. 예, 꼭, 예. 근데 이제 이게 수명이 다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 아니면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뭔가가 조정되거나 예 아니면 다른 시책으로 변경되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예산도 확보가 되고 인력도 마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시책을 정말 중요한 시책을 해야 될 때.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트렌드가 변경됐거나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그래서 적어도 이제 공감하고요. 심도 있게 이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서하고도 다시 그때 얘기를 했는데요. 기준을 정해서 매년 성과 하위 몇 프로 자동. 예.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부서별로 검토해서 검토 의견서 받고 예. 1년을 더 해볼지 2년을 더 해볼지
예, 이렇게 해서 부서기를 해서 해당 과의 의견 제출을 받아서 조금 더 절차와 심의를 조금 거쳐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책 일모를. 이제 부서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 여기서 있죠. 말할 예.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그 때문에 어려움들이 이제 사실, 부서는 제일 어려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민원 얘기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예. 사업 평가를 철저히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소통을 통해서 그런 누적치나 통계들을 통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소통을 시도를 해야죠. 네, 아니 민원 무서워서 아니 본인들이 인력도 딸리고 예산도 딸려 죽겠는데 네. 그래서 그 민원 부분에 때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어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부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경로 의존적인 경향을 보여요. 우리가 뭔가가 사업 수가 줄어들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신규 시책은 한두 개는 마련해야 됐고, 이번에도 보니까 신규 시책이 부서마다 2개 정도, 한두 개 이상은 다 돼요. 근데 일몰되지 않은 부서는 되게 많아요. 근데 계속 인력이 없다, 힘들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산도 없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실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평가와 완료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게? 예. 예.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상의 문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방 보조금 관련 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 폐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일몰에 사업 목록이 전부 넣어서 하면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 폐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몰 대상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지방 보조금도 말씀 나왔는데 지방 네. 보조금이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시민들이나 이렇게 주민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받아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줄이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만 제일 먼저 손대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정책 사업들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같이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에서 지방 단체, 지역 단체들이 1년을 해봤고 2년을 해봤는데 성과가 안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독려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뭔가가 방향성을 제시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무조건 평가해가지고 다 줄이면. 그러니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시책일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컨트롤 부서마다 이제 받았지만 컨트롤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다 보니까 네네.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사업 체계적으로 폐지 되기 전에 예. 컨설팅이 된 상태고요. 충분히 그 부서에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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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 이후 감사를 계속해도 될까요? 제가 중식 전에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어, 그리고 저는 나머지는 제가 40분에서 45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행감에서 한 똑같이 취급해 주셔서요. 그 답변을 행정감사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조금 위원장님? 시간에서 네. 할애하겠습니다. 자, 성과 지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경 좀 궁금한 게요. 관광과에 작년에 성과 지표를요. 23년 지표 중에 관광 자원을 활용한 내실 있는 지역 축제 개최 해가지고 하반기 추진 목표에 빛가람 축제가 있었어요. 그 지표 정에서 해가지고 지표 그 결과서인데 책자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요, 그 추진 목표가 딱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졌잖아요. 지표 정의서를 보면은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표 정의서에 상반기는 이제 그 영산강 홍어 축제 하나 있고요,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 축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빛 축제가 23년에 못 열렸어요. 근데 하반기 추진 실적이 100%더라고요. 그래서 지표 달성도가 하반기에 100%가 됐어요. 지표 달성이. 그래서 목표 축제가 5개였어요. 근데 1개가 부실했어요. 근데 왜 성과가 100%입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22년도에도요. 나저시 청렴도가 4등급이었는데 감사시 청렴도가 성과 달성이 100%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년 지표 용역을 하시는데 지표와 측정 방법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저는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4등급 청년도 4등급의 예, 22년도에 목표를 그래서 그때 감사실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측정 산식을 바꾸겠다 이제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서하고 이거는 좀 사실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되게 심도 있게 얘기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타당하고 좀 적절한 성과 지표가 좀 필요하다. 성과 관리 시스템은 사실은 사업 예산 체계, 그러니까 성과 예산 제도하고 체계적으로 그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타지 체제를 보니까 뭐 13개가 있고 이런 지표 개선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 관리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성과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성과 관리 시스템이랑 사업 예산 제도가 체계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된다고 하셔서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 좀 논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그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성과 지표가 인사하고 고과 네, 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청렴도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직원들의 만족도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애당초 지금 구조를 보면은 지표 정의를 하고 이렇게 민원들을 받거나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애당초 조직 개편할 때부터 부서를 내가 어디로 갈 때부터의 성과가 달성하거나 예, 인사 고과에 대한 반영이 좀 더 정해져서 예, 조금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있고 이래서 인사 개편 때마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 지표가 거기에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고려한.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서 예. 그리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 방법 생각하고 예, 이것들에 대해서 사례 연구도 같이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수준 있는 단순히 그냥 이게 이런 거다 안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옛날 부서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서무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이해를 못 하세요. 성과 관리 체계하고 성과 예산 제도하고의 분리도 못 하시고 이것들이 직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거는 그리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예, 네. 전문성을 또 키워주시고 예, 좀 방향성을 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회계에 예, 저 이제 그 부분 얘기하고요. 시정 제한 제도는 이제 이번에 주셔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서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 회계 편성도요.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관광 및 관광 분야 예산이 갑자기 이제 늘어났잖아요. 예, 추경에 사업이 확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시장님께서 본 예산에 웬만하면 다 담자 얘기하신 적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본 예산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방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반영했고요. 그런 점이 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우리가 아주 안정화되려면은요 최대한 본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실 청년들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요. 청년센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센터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청년 사업들, 청년위원회, 청년협의회, 예, 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45세까지 되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청년 정책이 청년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네. 제가 세부적으로 예, 서면 예,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인 가구 사업을 이제 1인 가구 사업이 예. 여기가 아니라 아직 가족아동과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이더라고요. 1인 가구. 예, 1인 가구가요. 인구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정책이 조금 예. 나주시 1인 가구가 사실은 이제 1인 가구들을 제가 통계를 봤어요. 23년 통계를. 24년 거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랬더니 60대 중반 이후들은 당연히 좀 많고요. 네. 20, 30대를 보니까 20, 3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이제 여성들이 좀 가장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이제 실질적인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1인 가구 사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다 이제 고독사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어요. 네. 사실은 네.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맞춤형의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김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청년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는 신혼부부도 들어가 있고요. 가족이 있는 자녀가 있는 부부도 들어가 있고요. 1인 가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 가구에 대해서도 이 비율 같은 걸 좀 나눠서 1인 가구 지원은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나주시 사업에 정리를 하셔서 1인 가구가 필요한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비율을 정해서라도 기존의 사업들을 조금 더 좀 나눠 가지고 네, 예, 네, 네. 1인 가구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성 1인 가구 안심 장비 지원 사업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1인 가구가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실적이 24년에 14가구의 점포가 하나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빛가람에는 카페나 미용실이나 네일아트나 운동학원 같은 1인 여성 1인이 하는 그 가게들이 점포들이 되게 많아요. 브런치 카페라든지. 그래서 밤에 보면은요 빈상가들도 많고 금세 컴컴해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느껴진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가게들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점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원이 기준이 안 돼서 못한다면 기준을 완화시켜 주시거나 해서라도 확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민정책팀 생겼잖아요. 이민 예. 외국인 정책이 따로 없으세요? 사실은 이제 가족 아동과에서 넘어왔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보면은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기존에 예. 그래서 예.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나요? 이제 에너지 관련 ICT 사업 관련해 가지고 네. 외국에 그 특화된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각도로 네. 지금 동신대하고 나주대학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지자체들 사례들을 좀 많이 뽑았었는데 예. 이미 이제 사실은 전남도 자체의 이민 지원 팀이 이제 이민 국이 생긴 게 이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늦었지만 다른 데는 이미 조금 지역 소멸 위기 대응으로 정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들 많이 보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좀 빨리 벤치마킹 하셔서 이제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성도 높이고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비율이. 그래서 다문화하고도 이제 섞여 있는데 사실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다문화하고도의 접점도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집합 빼고 그래서 나머지 외국인 지원들 충분히 하셔서요. 지역 주민들과 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 정책 개발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많이 받은 만큼요. 준비한 게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